2026년 겨울방학 논문 세미나 Wafer Map Unknown Detection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논문과 이제 두 번째 논문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려는 두 개의 논문은 모두 이 오픈셋 레코그니션, 줄여서 OSR이라고 부르는 해당 태스크를 풀려는 그런 목적 의식에서 시작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클로즈셋과 오픈셋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테스트 시에 학습 클래스만 나온다고 가정하는 거를 클로즈드 셋이라고 하고, 테스트 할 때 학습에 없는 새로운 클래스가 등장하는 상황을 이제 오픈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이러한 OSR의 목표는 이제 non 클래스, 그러니까 알고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unknown 클래스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할 때 정확하게 이게 모르는 클래스라고 이제 걸을 수 있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수행을 하는 그러한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조 맥락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제 테스트할 때 새롭게 등장하는 언론을 이제 알고 있는 클래스 논이라고 오분류를 하게 된다면 이 원인 추적이 진연되고 그다음에 수율 손실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제조 맥락에서 OSR은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R은 보통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언론을 이제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표현 공간의 이제 density나 아니면 거리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GMM이나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걸 써서 이제 언론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분류기의 점수를 기반으로 이제 스레시홀딩을 통해서 언론 클래스를 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이제 두 번째 백그라운드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공정과 결함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두 개의 논문 모두 반도체 공정, 특히 이제 웨이퍼를 제조하고 이제 결함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해당 OSR을 수행하는 부분이 되게 주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반도체 웨이퍼 공정과 결함 분석의 중요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란 이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한 원판 또는 이제 기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리콘 단결정을 얇게 연마한 다음에 이제 원형판 위에 공정을 이제 반복을 해서 회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웨이퍼 위에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다이가 격자 형태로 배치가 되고, 공정이 끝난 뒤에 다이를 분리해서 이게 제품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왜 이 결함 분석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웨이퍼 결함은 단순 불량이 아니라 이제 이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의 이상, 또 장비 상태나 레시피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노이즈가 들어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기 신호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함이 단순히 이제 몇 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가 이제 원인 추적에 더 유리하고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데이터 분포가 계속 변하고 처음 보는 결합 패턴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 분류뿐 아니라 새로운 패턴을 빠르게 감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첫 번째 논문,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의 2022년에 발표된 논문은 이제 반도체 전공정 사이에서 진행되는 검사에 대한 연구이고,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에즈와의 2025년에 실린 논문이고, 이제 반도체 전공정이 모두 끝나고 후공정에 이제 EDS 테스트 공정에서 진행되는 패턴 분석에 대한 연구를 의미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WDM과 WBM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제가 지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둘 다 그 약자가 맵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지도라고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두 지도는 이제 WDM과 WGM 모두 웨이퍼 상의 결함 분포를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떠한 결함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WDM인지 WBM인지 이 데이터의 성격과 활용 목적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WDM을 먼저 설명드리면, WDM은 이제 Wafer Defect Map의 이제 줄임말이고, 이제 공정 중에 결함 지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이제 전공정 진행 중에 이제 광학 장비나 전자빔 검사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 이제 웨이퍼 표면에 앉은 뭐 파티클, 스크래치, 패턴의 찌그러짐 등 눈에 띄는 물리적이고 표면적인 결함을
이제 측정을 하려 합니다. 이제 WDM은 되게 고해상도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대용량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논문은 이제 이 WDM을 바탕으로 OSR을 진행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WBM은 이제 Wafer Bin Map의 줄임말이고 이제 이거는 공정 중이 아니라 공정이 끝나고 이제 후공정에 이제 양불 판정을 할 때 사용하는 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EDS 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각 칩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제 전기적 신호를 넣어서 확인한 이제 기능적 결함의 결과를 측정을 하려 합니다. 이 WBM을 이용해서. 이 WBM은 WD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저해상도의 저용량 표현을 나타내고 이제 오늘 설명드릴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이 WBM에서 이제 OSR을 해결하려는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WDM과 WBM의 차이를 이제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논문 Deep Offset Recognition for Silicon Wafer Production Monitoring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의 2022년에 실린 논문이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논문은 이제 웨이퍼 디펙트 맵을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웨이퍼 생산 공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며 이제 결함이 발생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WDM을 이용해서 뭔가 웨이퍼 내의 결함을 확인하자라는 컨셉입니다. 근데 이 WDM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2만 바이 2만의 되게 고해상도를 가지는 그런 좌표 목록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CNN을 이용해서 직접 처리를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나 뭐 계산 전 요령이 매우 크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앞서 이제 OSR 간단하게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의 이 WDM을 가지고 이제 결함을 분석하는 연구들의 경우 이제 클로즈드 셋 분류 프레임워크에 국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훈련되지 않은 새로운 결함 패턴이 실제 현장에서 들어왔을 때 이를 탐지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WDM 문제를 이제 오픈셋 인식 문제로 다뤄서 알려진 클래스를 분류하고 동시에 새로운 패턴을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WDM은 되게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는 뭐 여러 방법론이나 뭐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이제 새로운 패턴을 감지하기 위해서 이제 GMM을 이용해서 이상치 탐지기를 사용을 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이제 문제 정의 파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WDM은 웨이퍼 내 결함이 발견된 2차원 좌표 목록을 의미하고 이제 패턴 인식을 위해서 이 WDM은 K by K 크기의 이제 이진 이미지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인 파트는 0, 결함 파트는 1로 나타나게 되는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각 픽셀은 이제 검사된 웨이퍼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제의 목표는 이제 정상적인 생성 조건에서는 결함이 드물고 무작위로 분포하지만 생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정 패턴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 문제가 생긴 WDM을 알려진 결함 범주로 분류하고 만약에 이전에 관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이 노벨 패턴이 나오면 이제 이를 즉시 감지하는 것이 문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한 과제는 이제 첫 번째로 데이터가 되게 크다는 점, 두 번째로 이제 노벨 패턴, 그러니까 미지의 결함을 탐지해야 한다는 점, 그다음에 이 대부분의 제조 데이터셋이 다 그렇겠지만 이제 극심한 클래스 불균형이 있다는 점, 이 주요한 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밑에 있는 숫자가 이제 해당 결함의 수인데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수인데 어 되게 극심한 클래스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주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방대한 데이터 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Sub-Manifold Sparse Convolution 줄여서 SSC라고 불리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이제 non 제로 위치 그러니까 이 0이 아닌 위치 즉 이제 결함이 나타난 위치에 대해서만 컨볼루션을 수행을 해서 이제 스팔스한 이 희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했고 이는 WDM을 결함 위치 좌표 리스트로 직접 다룰 수 있게 해서 원본의 WDM 해상도의 정보를 모두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CN 아키텍처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되게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SSCN 아키텍처인데 위에서 설명드린 SSC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쌓아서 그래서
그 SSC 블록을 13개를 연속적으로 쌓아서 올린 구조를 이제 SSCN 아키텍처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각 블록은 특징 맵의 공간 해상도를 줄이면서 채널 수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수행을 했고, 이제 13개 SSCN 블록을 거친 다음에 네트워크는 이제 128차원의 압축된 잠재 표현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재 표현 L은 이 Fully Collected Layer를 통해서 알려진 클래스에 대한 분류 점수를 산출을 하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이제 알려진 클래스를 분류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결함을 탐지하느냐가 이제 주요한 맹점이 될 수 있는데, 앞서 생성한 이 LW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패턴, 그러니까 노벨티를 탐지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알려진 클래스들의 잠재 표현 분포 이 L을 이용해서 L을 GMM을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테스트 시점에 이제 WDM에 대한 GMM의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노벨티 스코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GM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어, 이 잠재 표현을 GMM으로 학습을 시키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비지도로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처럼 클러스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해당 클러스터 중심에 있지 않은 바깥쪽에 있는 샘플들이 이제 기존에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샘플들, 그러니까 즉 새로운 패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를 이용해서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이제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게 값이 크게 되면 그거를 이제 노벨 패턴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노벨티 스코어는 이 특정 임계값보다 크면 이제 노벨 패턴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이제 임계값은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된 WDM 데이터셋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좀 작고 클래스 분규령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가적합 및 소수 클래스의 낮은 분류 선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보존하는 변환 집합 T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데이터 증강 절차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하학적 변환, 뭐 회전, 수평 뒤집기, 작은 이동 이런 것들 변환을 포함을 해서 이제 WDM에 이제 무작위로 노이즈를 주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수 클래스에서 발생하는 그 소수 클래스의 WDM에서 이제 무작위로 부분을 잘라서 이제 새로운 훈련 샘플을 생성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테스트할 때 이제 안정적으로 분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테스트할 때도 데이터를 증강해서 여러 증강된 버전의 분류 점수를 평균냈다. 뭐 이런 데이터 증강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제 뭐 오픈 데이터셋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회사의 데이터셋으로 이제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이제 그 회사에서 공장에서 직접 수집된 이제 31,893개의 웨이퍼 디펙트 맵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이제 노멀, 그러니까 결함 패턴이 없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엔지니어가 식별한 12개의 특정 결함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이제 클래스고, 그 다음에 오픈셋을 평가를 할 때는 이제 leave one out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12개의 결함 클래스 중 하나를 테스트 시에 이제 노벨 클래스로 간주하고 나머지 클래스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12개의 결함 클래스대에서 각각 반복이 되고, 모델이 각 특정 결함 유형을 이제 노벨로 인식하는 능력을 이제 포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 클래스는 항상 알려진 클래스로 간주가 되어서 이제 훈련에 사용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평가 지표는 우선 이제 알려진 클래스 분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컨피전 매트릭스와 그다음에 one vs rest AUC, 그다음에 one vs one AUC를 사용을 했는데, 각각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거는 이제 클래스 비율에 영향을 받는 AUC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클래스 비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AUC 값이라고 이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패턴 감지 성능은 이제 노벨과 논 간의 이진 분류 문제로 취급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클래스에서 매우 높은 대각선 값을 보여주며 이는 이제 SSCM 모델이 이제 알려진 웨이퍼 결함 패턴을 전반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일부 클래스에서 오분류가 발생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클러스터 스몰이라는 클래스에서 이제 10%가 인컴플리트로 잘못 분류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인컴플리트의 이제 0.02 정도, 그러니까 2% 정도가 클러스터 스몰로 오분류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두 패턴이 이제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해서 모델이 구분하기 어려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그다음에 본 논문에서 아까 설명드린 데이터 증강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해당하는 실험을 진행해서 오른쪽 장표에 넣었는데 이러한 데이터 증강이 이제 데이터셋의 심각한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분류 정확도 향상에 기여를 했다라고 본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패턴을 감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각 결함 클래스를 이제 노벨로 두었을 때 여러 오픈색 방법들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잘 노벨을 검출하는지를 AUC로 비교한 결과가 이제 아래 표인데 이제 각각 에버리지 랭크와 윌콕슨 P로 이제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방법이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그 GMM 방법이 가장 노벨 패턴을 잘 감지하고 그다음에 신뢰도도 되게 토기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하다라는 것을 이제 본 저자는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반도체 웨이퍼 생산 모니터링을 위한 효과적인 개방형 집합 패턴 인식 솔루션을 제시를 했고 이제 실리콘 웨이퍼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먼저 설명을 했는데 이 대량의 실리콘 웨이퍼를 효과적으로 자동 모니터링 하는 것이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웨이퍼 결함 지도 그러니까 WDM에 대해서 개방형 집합 패턴 인식 문제를 다루면서 이 반도체 산업에서 이전에 관찰되지 않은 새로운 결함 패턴을 탐지하는데 이게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SSCN에 도입을 해서 이제 SSC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기존의 작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사전 학습된 CNN을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것보다 클래스 불균형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GMM을 기반으로 해서 노벨티 디텍션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새로운 패턴을 감지하는 능력이 기존의 이제 개방형 집합 인식 방법보다 우수함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논문은 이제 뭔가 되게 특출난 방법론은 따로 없는데 좀 실제 공정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좀 저널에 실린 게 아닌가 싶고 웨이퍼에 대해서 OSR을 진행했던 연구가 이전에 많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를 해서 이제 되게 그러한 부분을 인정받아서 저널에 실린 것 같고 이제 현재 실험 세팅은 노벨 패턴 하나만 두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노벨 패턴을 여러 개 두고 그러니까 노벨이 하나가 아니라 노벨이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을 여러 개를 진행해 보는 실험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단순 미지 결함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여러 미지 결함에 대해서 이런 것도 분류를 진행해 보는 것도 향후의 연구에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논문은 설명을 마치겠고 이제 두 번째 논문 이제 A Framework for Detecting Unknown Defect Patterns on Wafer Beam Maps Using Active Running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에스와의 작년에 2025년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논문은 이제 WDM이 아니라 WBM을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 논문이고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WBM 데이터는 가로 세로 80픽셀의 이제 저해상도 맵이고 CNN을 사용하기에 매우 적절한 수준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이제 폐쇄 집합 분류 프레임워크에 국한이 되어서 훈련되지 않은 새로운 결함 패턴을 감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상 패턴 탐지기, 그러니까 원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을 기반으로 이 패턴이 알려진 것인지 미드 패턴인지 이제 이진 분류를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 학습된 분류기를 이용해서 상세 분류를 CNN을 통해서 상세 분류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논문과 다르게 이제 미지 패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DBA 스캔을 사용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새로운 레이블을 할당하는 부분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 새롭게 할당한 레이블에 대해서 이제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탐지된 미지 패턴을 분류기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러니까 이전 논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방식으로 이제 OSR을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프로포스드 메소드를 살펴보면 이제 총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미지 결함 패턴 탐지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 환경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WBM 샘플이 이제 알려진 패턴에 속하는지 아니면 미지 패턴, 언논 패턴에 속하는지를 이진 분류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알려진 패턴 샘플 분류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알려진 패턴으로 분류된 샘플을 특정 결항 유형으로 상세하게 분류를 하고 이제 3단계에서 이제 미지 패턴으로 분류된 샘플에 대해서는 새로운 결함 패턴을 발견하고 군집화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제 1단계 이상 탐지기와 2단계의 분류기 성능을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자라는 게 이제 주요한 프로포즈 메소드입니다. 1, 2단계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1단계에서는 미지결함 패턴 탐지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원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을 해서 알려진 패턴 데이터만으로 모델을 오프라인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제 어노멀리로 탐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탐지기를 학습을 시키고 이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알려진 결함 패턴을 하나의 정상 클래스로 간주하고 원 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모르는 패턴이 들어오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통해서 앱너멀 샘플을 탐지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샘플이 만약에 알려진 패턴으로 분류가 되면 2단계로 넘어가고 미지 패턴으로 분류되면 3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려진 패턴으로 샘플이 분류가 되게 되면 이제 클래스 분류를 이제 레즈넷 50 기반 사전 훈련된 레즈넷 50 기반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WBM 결함 패턴 분류기를 구축을 하는데 이제 1단계에서 오분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류기가 어떤 알려진 패턴에도 확실하게 분류하지 못하는 샘플 예를 들어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 임계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미지 패턴으로 감주해서 이를 이제 3단계로 그러니까 미지 패턴으로 다시 분류를 하게 돼서 이제 알려진 패턴 샘플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3단계는 이제 미지 패턴 샘플에 대해서 비지도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DB 스캔 같은 이제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를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정의된 레이블이 없는 샘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모델이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결함 패턴을 발견하게 하는데 이때 이제 데이터 버퍼링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되게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미치결한 샘플로 의심되는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수집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수집을 해서 그거를 한 번에 모아서 비지도 학습을 수행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액티브 러닝 기반 모델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의미이고 이때 좀 특이한 점은 이제 그 HITL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이제 클러스터링된 미지 패턴 그룹을 엔지니어가 검토를 하고 이게 만약에 진짜 유의미한 새로운 결함이다라고 하면 이를 이제 새로운 라벨로 부여를 해서 이를 이제 기존 알려진 패턴 데이터와 함께 새로 데이터셋을 추가를 해서 이제 1단계 이상 탐지기와 2단계 사전학습된 분류기를 재훈련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번째 논문의 바로 실험 파트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실험은 이제 오픈 데이터셋 WM811K라는 이제 되게 유명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빈맵을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총 8가지의 결함 패턴과 한 가지의 정상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고 되게 81만 개의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21%만 라벨링 되어 있고 78%는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불균형한 클래스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와 어큐러시 그다음에 프리시전 리콜 레퍼런스 스코어 그다음에 마크로 어큐러시와 마이크로 어큐러시를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가지의 결함 패턴 중에 하나를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으로 가정을 하고 해당 샘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학습을 한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언론 샘플을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을 했는데 이제 테이블 6가 이제 액티브 러닝을 적용하기 전이고 테이블 8이 이제 액티브 러닝을 적용한 다음인데 이제 액티브 러닝을 적용을 했을 때 모든 부분에서 성능 지표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그 원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을 해서 언론 패턴을 탐지하는 성과를 봤는데 총 85%의 이제 그 매크로 어큐러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액티브 러닝까지 진행을 해서 최종 업데이트된 분류기 성능을 기존 WBM 다른 연구들과 비교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마크로 어큐러시와 마이크로 어큐러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로 어큐러시는
이제 각 클래스의 샘플 수에 관계없이 모든 클래스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를 하는 어큐러시를 의미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한한 클래시파이어가 0.94를 기록을 하면서 일부 연구보다는 약간 낮지만 이제 제한된 방법이 미지 결함 패턴을 탐지하고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저자가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이크로 어큐러시는 데이터셋 내에서 샘플 수가 많은 다수 클래스의 성능을, 그러니까 데이터셋 내에서 샘플 수가 많은 다수 클래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어큐러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제한한 방법론이 되게 높은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한 모델이 다수 클래스, 그러니까 논 패턴, 정상 패턴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결함 패턴이 매우 적을 때 되게 분류를 잘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픈 데이터셋을 넘어서 실제 현장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이제 WM811K 데이터셋에서는 없는 이제 I라는 새로운 유형의 결함 패턴이 이 실제 현장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고, 이 분류기의 성능을 이제 I 결함 패턴이 포함된 실제 현장 데이터셋에 비교를 해서 제한된 방법론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미지 결함 패턴 탐지 능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 지표는 동일하고, 이제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제 첫 번째 테이블 먼저 보시면 이 제한하는 방법론, 그러니까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I 결함 패턴을 학습을 해서 업데이트된 분류기의 성능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성능이 총 각각 프리시전 리콜 레퍼런스 스코어 모두 28%, 10%, 22%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을 보면 이제 제한하는 모델의 전반적인 탐지 성능과 분류 성능을 의미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들 대비해서 많이 개선을 시켰다라는 것을 이제 본 논문에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기존의 이 WBM 결함 패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미지 결함 패턴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 이제 이전 연구들은 분류기의 성능 저하나 미지 결함 패턴의 출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분류기의 지속적인 재훈련 및 미지 결함 패턴에 대해서 데이터의 레이블링에 막대한 비용과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미지 결함 패턴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미지 결함 패턴을 효과적으로 탐지한 동시에 새로 기존에 알려진 결함 패턴에 대해서도 우수한 분류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제 액티브 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분류기와 탐지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법을 도입을 했고,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결함 패턴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인 재훈련과 관련 비용 및 복잡성을 줄여준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뭔가 특출난 방법론이 따로 없는데 이제 실제 공정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저널에 실린 게 아닌가 싶고, 단순히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가 직접 액티브 러닝에 개입을 해서 개선한다는 점이 뭔가 지금껏 읽었던 논문에서 볼 수 없었던 좀 새로운 점인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다만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프리시전이 리콜보다 중요한데 실험 결과는 리콜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서 이게 과연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